이 집, 내 평생 내가 지킨 집이야. 밥 해주고, 청소하고, 손주 돌보고, 병원 데려간 게 다 누군 줄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참아온 감정이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작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 때문에 서로 싸울 거면 나는 그냥 팔아서 바닷가로 가버릴 거야.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폭발까지 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명절 아침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습니다. 30년을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무 씻고, 파 다듬고, 고기 양념하고, 이 손은 명절마다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6시쯤 되자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해야 할 게 많아서.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일했지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7시 작은 며느리 혜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눈은 수진이를 향했습니다. 언니도 벌써 오셨네요? 응, 조금 전에 왔어. 수진이의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팽팽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던 제 손끝에서 긴장이 전해졌습니다. 혜진이가 도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 부칠까요? 아니, 내가 할게. 내가 남을 묻혀. 제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얼굴에 스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짝 일그러진 입꼬리. 그녀는 불만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저는 봤습니다. 부엌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시가 되자 손주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딸 서연이가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곧 밥 나온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나가자 다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9시, 드디어 상차림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접시를 나르고 혜진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는 전을 부치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큰 접시를 상 중앙에 놓았습니다. 혜진이가 그걸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중앙에 뭔가를 놓고 싶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 사소함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큰아들 준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제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났습니다. 턱까지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9시 30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손녀 서연이, 작은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 손자 지훈이, 그리고 저 7명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 찜. 제 손으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앉으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묘했습니다. 모두 젓가락을 들었지만 어색했습니다. 준호가 전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그의 칭찬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 변화를요. 민수도 나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엄마. 고맙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손맛이 다르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다들 바쁘시니까 요리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혜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접시를 탕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요리해요. 바쁜 건 언니나 저나 똑같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알아요. 혜진이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만하고 다들 먹어요. 오늘 명절인데. 맞아, 형 말이 맞아. 다들 먹자.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점점 커져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손주들만 모르는 척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제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마시며 혜진이를 힐끗 봤습니다. 혜진이도 나무를 집으며 수진이를 훔쳐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이 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사이가 좋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들어왔을 때 혜진이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국 더 드릴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제 대답 뒤로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드릴까요? 됐어. 괜찮다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준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응. 제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치울게요. 아니, 내가 할게.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수진이와 혜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두 며느리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터뜨려야 하나?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았습니다.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후 2시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모였습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잠시 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눕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저 하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아왔는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집 온 게 23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53입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엄마로, 할머니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언니였습니다. 응, 언니.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응, 그냥 그래. 제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속일 사람을 속여라.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냥 명절이 피곤해서 그래. 또 며느리들 때문이야? 언니는 정확히 짚었습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넌 항상 그래. 참기만 하잖아. 언제까지 참을 거야? 언니, 나 괜찮아. 걱정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그러다 병난다. 소갈이 하지 말고 할 말은 해. 알았어, 알았어. 나 곧 끊을게. 야, 나 아직 할 말 있어. 막내는 언제 결혼해?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몰라,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아휴, 넌 자식들한테 너무 무심해. 동생네 손주는 벌써 둘인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들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이거 여기 놓을까요? 아니, 저기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냄비 하나 놓는 위치.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와 혜진이가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냄비 정리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피곤하시죠?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방관자였습니다. 집안일은 여자들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뭘 도와드려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부엌 정리라도 하고. 아, 그건 수진이가 잘해요. 제가 하면 오히려 방해돼요. 핑계였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혜진이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제가 하면 다 잘못해요. 또 핑계였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손주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심심해요. 그래. 그럼 밖에 나가 놀아. 밖은 추워요. 그럼 방에서 놀아. 지루해요. 아이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지훈이도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 게임 깔아주세요. 할머니는 그런 거 못해. 엄마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엄마, 나 심심해. 그럼 책 읽어. 책은 싫어. 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혜진이도 나왔습니다. 지훈아, 너도 방에 들어가. 싫어요. 두 아이 모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 소리, 텔레비전 소리, 며느리들 목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 좀 쉬고 싶어요. 나도 피곤해. 제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그녀는 서연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도 지훈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건 저와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가족이 모여도 마음은 따로였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어색해했지만 결국 부엌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허탈했습니다. 6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시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술도 나왔습니다. 준호가 소주병을 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잔 해야죠. 그래, 마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두 아들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얼굴들이 붉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취기가 오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정말 좋죠? 뭐가?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좋잖아요. 그래, 좋지. 제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 말이 맞아. 우리 집이 최고예요. 그래. 또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아들은 술에 취해 계속 떠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이 집이요. 나중에 누가 가져가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진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큰 집이 가져가나 아니면 나눠 갔나?
그건 나중 일이야. 나중이 언제예요? 수진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혜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도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으니 그녀는 듣기만 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야, 수진아. 그런 이야기 왜 해? 오빠,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명절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알 권리 있죠. 권리? 무슨 권리? 준호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술잔을 들고 말없이 마셨습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킨 집을 내가 물어?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참았습니다. 집은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이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수진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언니가 먼저 물어봐서 분위기 이상해졌잖아요. 혜진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준호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오늘 명절인데 왜 이래? 오빠,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수진이가 항변했습니다. 민수도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불씨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물어본 건데.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죠. 혜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언제 물어봐요? 언니는 언제가 적당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들은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쁜 의도 없어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제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다들. 네, 어머니.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이번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이 언제까지 이럴까?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이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집 나중에 누가 가져가요?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지킨 집이었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지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묻습니다. 누가 가져가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인 겁니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 9시 아들들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번엔 거실에서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도 잠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쌓인 감정들이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얼굴, 혜진이 표정, 아들들의 무관심,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제 모습이 밤 11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대충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할 때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손만 움직이면 됐습니다. 그릇을 닦다 문득 멈췄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시집 올 때 생각이었습니다. 23, 꽃 같은 나이였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떨렸습니다. 설렜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맞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며느리 노릇 잘해야 한다.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른이야. 울면 안 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네. 참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씩 익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 집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 사이 준호를 낳았습니다. 순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네. 잘했다.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칭찬받는 게 서러웠습니다. 준호를 키우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시어머니는 손주만 봤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3년 후 민수를 낳았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아들 둘이면 됐다. 하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내가 돈 벌잖아. 애는 내가 봐. 돈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아꼈습니다. 쓸데없이 쓰지 마라. 저는 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원, 100원 아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싸웠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더 벌어야지. 나도 힘들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깼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싸움은 자주 났습니다. 돈, 육아, 시댁, 모든 게 싸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싸우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곧 며느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왔습니다.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말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편해졌습니다. 말이 짧아졌습니다. 눈치도 없어졌습니다. 제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부엌, 거실, 안방, 모든 곳에 손을 댔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방식을 바꿨습니다.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주인처럼 굴었습니다.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결혼했습니다. 수진이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부딪혔습니다. 설거지 방법, 청소 순서, 음식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힘들었습니다. 이쪽 편을 들면 저쪽이 삐졌습니다. 저쪽 편을 들면 이쪽이 화났습니다.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다 닦았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스물셋 새색시는 어디 갔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턱까지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나는 뭐지? 속으로 물었습니다. 평생 뭘 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30년이 아까웠습니다. 제 인생이 아까웠습니다.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젯밤 운 흔적이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미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7년이었습니다. 제법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 집 나중에 누가 가져가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어. 제가 도울 게 있을까요? 국 끓여줘. 네. 혜진이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수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리듬 없이 두드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7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더 팽팽했습니다. 모두 그걸 느꼈습니다. 자, 먹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모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일찍 갈게요. 그래. 네, 애가 학원 가야 해서요. 알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일찍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두 아들이 일찍 간다고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는 게 기다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들이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하나? 속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뜨거운 것은 식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래?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손이 미끄러졌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아니, 내가 할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또 부딪혔습니다. 언니, 제가 치운다니까요. 내가 깼으니까 내가 치워야지. 언니 손 다칠 수 있어요. 괜찮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또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릇 하나 깨진 것으로 싸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가 있어, 둘 다. 어머니, 나가 있으라고. 며느리들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깨진 조각들을 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이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할 거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짐을 쌌습니다. 손주들은 게임을 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것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하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자. 그냥 할 말만 하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은 더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눌렀던 감정들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쳤습니다.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마음도 빨라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곧 모두 모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10시 30분,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 준비할게요. 잠깐만. 제가 말했습니다. 네, 다들 나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와보면 알아. 저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준호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나와. 왜? 엄마가 부르셔. 민수도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들도 나와.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혜진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예감한 듯 했습니다. 앉아. 명령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앉았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어제 수진이가 물어봤지. 이 집 나중에 누가 가져가냐고. 수진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말 끊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내가 이 집에서 산 시간이야.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쳤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아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병원 데려가고, 손주들 돌보고, 하나씩 세웠습니다. 장 보고, 명절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내고,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누구 한 거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제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왜 집 얘기할 때 내 이름은 쏙 빠지냐?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탕!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움찔했습니다. 내 평생 내가 지킨 집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너희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23세 시집와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돈 없어서 쪼들리고, 말이 쏟아졌습니다. 애들 학원비 아껴서 보내고, 내 옷 하나 못 사고,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야? 며느리들을 봤습니다. 와서 주인 행세하고 내 방식 바꾸고 서로 싸우고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급기야 집은 누가 가져가냐고 물어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내 집에 대해 물어? 내가 살아있는데? 혜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아들들을 가리켰습니다. 방관자처럼 앉아서 구경만 하고 엄마가 힘들어도 모른 척하고 술이나 마시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손가락으로 준호를 찔렀습니다. 너는 장남이면서 뭐 했어? 동생이면서 뭐 했어? 민수도 찔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들어다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팔고 싶으면 팔고 주고 싶으면 주고 내 맘대로야. 그리고 너희가 집 때문에 싸울 거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그냥 다 팔아버릴 거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팔아서 바닷가로 갈 거야.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거기서 혼자 살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밉보이지 않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 말 그대로야. 집을 팔다니요? 왜? 못 팔아?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수진이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혜진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안 참아.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알아들었어? 방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당황한 목소리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것이 다 터져나갔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도 났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마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저 수진이에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뭐?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그녀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듯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차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이 데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이제 알았어? 네, 알았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너도 며느리 살아봐.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알게 될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말은 쉽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 네, 그럴게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혜진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어머니께 사과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혼자? 혜진이랑 같이요. 이번엔 안 싸울게요. 그녀가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변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며칠만 그럴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밖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혜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얼굴들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듯 했습니다. 그래. 저는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적당했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 갈게요. 왜? 오늘은 좀 더 있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엄마. 오늘 저녁까지 있을게요. 그래.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며느리들이 했습니다. 이번엔 말다툼이 없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이거 여기 놓을까요? 그래, 거기 좋겠다. 화음이 맞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산책하실래요? 산책? 네, 날씨도 좋고. 밖을 봤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 나가자.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더 잘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꼭 그럴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한때는 제 품에 안기던 아이였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부엌 문을 열자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날씨 좋았어요? 그래, 좋았어.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엔 모두 웃으며 먹었습니다.
아들들이 농담을 했습니다. 손주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씨앗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혜진이도 나왔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세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들어갈게요. 며느리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들어가. 안녕히 주무세요. 너희도.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별인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것.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 바닷가 이야기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팔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폭발했던 순간 며느리들의 눈물, 아들들의 사과,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진짜 떠날 것입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 꿈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끝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내 하루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섰습니다. 싱크대가 반짝였습니다. 어젯밤 깨끗이 닦아둔 것이었습니다. 그 반짝임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손으로 싱크대를 쓸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저로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속이 뻥 뚫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쓰기도 했습니다. 인생 같았습니다. 달콤 씁쓸한 인생.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맛으로 살지를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어. 이미 탔어. 아, 네.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익숙해질 시간이요. 수진아, 제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 어제 수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앞으로 잘하자. 네, 꼭 그럴게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떴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을 제대로 살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요.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제자리 같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지킨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 안의 변화요.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며느리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요.